이번 영상은 우울증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바로 자존감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 상담 경험을 근거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항상 내면에 깔려있는 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자존감은 나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나로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건 나를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선 두려움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선 오만함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내가 누구 앞에 있든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하고요. 절대 오만함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가치까지 존중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턱없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습성이 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지는 지름길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거라고 하죠. 그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울증 환자들은 항상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스펙이 안 좋아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스펙을 바꾸려 해요. 재수나 편입을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이직을 해서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대기업을 옮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스펙을 업그레이드 해도 자존감이 전혀 높아지지 않는 걸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존감과 스펙이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건 아니겠죠. 실제로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카이대 출신 혹은 해외 유학파 출신의 대기업 직원들, 재벌가 자녀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릴 때 보면 자기가 99점을 받고도 100점 받은 아이들을 보며 우울해하고 연고대를 나와도 서울대 출신을 보며 움츠려듭니다. 혹은 서울대를 나와도 아이비리그 출신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초라함을 느낍니다. 연예인처럼 잘생기고 예뻐도 자기는 아주 못생겼다면서 불행을 느끼고 성형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예쁜 외모가 아니어도 자기 정도면 예쁨 받을 모습이라고 당당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돈이 많지 않아도 자긴 부자라면서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봐서는 자존감과 스펙이 크게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 듯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걸까요? 일반인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칭찬도 안 해주고 너무 다그치기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분들 중에는 부모에게 꽤 존중받고 자랐던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맨날 야단만 맞고 자란 사람들 중에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야단 맞은 적도 별로 없고 칭찬도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존감이 낮고 자꾸 나를 남과 비교해요. 우리 부모님 모두 자존감이 강한 분들인데도 나는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내려놔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다고 하죠. 나의 결핍을 나 스스로 채워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스카이대 출신의 그런 똑똑한 분들이 그걸 몰라서 실천하지 못할까요? 아무리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자꾸만 남들보다 부족한 부분이 먼저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과 스펙을 갖춘 그런 분들조차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각색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A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와 MBA 석사까지 나왔고요. 대기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외모도 누가 봐도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중견기업 CEO였습니다. 지성과 미모 그리고 재력까지 갖춘 엄친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턱없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청소년 시기부터 심한 우울증이 있었고 오랜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자기 능력이 남들과 비교해서 한참 뒤떨어지는데 운 좋게 이런 자리에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항상 자신을 평가절하했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자격미달이라는 게 들통날 것이고 결국 내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며 늘 불안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소한 지적을 당하면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숨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른다고 합니다. 발표 공포증도 있어서 말할 때 혀가 꼬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분의 가정 환경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자상한 양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난 자격이 안 돼서 언젠가는 흔적 없이 사라질 존재야 라는 두려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B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특목고와 국내 최고 명문대를 나왔고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항상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어요. 그런데 이분 역시 아주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으로 남모를 고통을 겪으며 우울증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을 나왔음에도 유학파 출신 동료들 앞에선 항상 기가 죽었습니다. 특히 이분은 딱히 못나지 않은 평범한 외모인데도 외모 콤플렉스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도 여러 가지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30대 젊은 나이였는데도 원인 모를 발기부전증이 있었습니다. 발기부전의 심리적인 원인이 뭐였냐면요. 야동에 나오는 남자들과 비교해서 자기 사이즈가 훨씬 작은 것 같아서 자기가 초라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친 앞에서 비교당하고 별거 아닌 남자로 취급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귀었던 여성들 앞에서 항상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어릴 때부터 항상 상대방이 자기를 못나고 별거 아닌 존재로 볼 것 같은 피해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존재로 보이지 않기 위해 공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항상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B씨는 자기 아버지가 조금 엄격하긴 했지만 그건 되돌아보면 상식적인 수준의 훈육이었고 아버지의 엄격함 때문에 자기 자존감이 낮아진 건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B씨는 자기가 남보다 못났다는 게 들통날까봐 매 순간 두렵다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자존감이 높고 그분들께 안정적인 양육을 받았음에도 그리고 남보다 월등한 능력과 조건을 갖췄음에도 이분들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스스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자존감이라는 건 복불복처럼 처음부터 타고나는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와 B씨 모두 그들 부모님이 낙태한 태아의 영혼이 빙의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첫째 딸 A씨를 낳은 후 둘째는 꼭 아들을 낳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A씨가 서너 살 때 둘째를 가졌고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아이를 딱 둘만 낳길 원했던 어머니는 남편과 상의해서 그 아이를 낙태했습니다. 그 낙태된 태아의 영혼이 첫째 딸 A씨에게 빙의됐던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을 갖는데 성공하고 두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게 됩니다. 그 낙태된 영혼이 A씨 안에서 항상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낮은 자존감을 품고 있으면서 우울증을 일으켰던 겁니다. B씨의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가 B씨를 낳기 전에 그보다 1년 먼저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모른 채 감기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괜히 낳았다가 기형아로 태어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던 거죠. 기형아 출산이 우려됐던 어머니는 이래저래 몇 주 동안 고민한 끝에 그 아이를 낙태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B씨를 임신해서 낳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엄마 몸속에 그대로 머물고 있던 그 낙태된 영혼이 자연스럽게 B씨에게 빙의됐던 겁니다. 그리고 B씨 안에서 낮은 자존감과 외모에 대한 심각한 콤플렉스를 일으켰던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우울증 환자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죠. 그분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내면의 결핍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혼자서 여행도 다니고 콘서트도 다니고 책도 읽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 항상 노력하죠. 그럼에도 어느 순간만 되면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남보다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건 바로 내 안에 컨트롤할 수 없는 별개의 감정이 주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물질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 원자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증명하듯이 원자를 감싸고 있는 전자는 관측 유무에 따라 입자 혹은 파동으로 존재 형태를 바꿉니다. 식물에도 마음이 있어요. 백스터 효과라는 게 그걸 증명하죠. 식물도 자기를 가꿔주는 행위와 자기를 해치는 행위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태아는 어떨까요? 태아는 인간이기에 더 고차원적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태아에게 보내는 메시지들 하나하나를 다 감지하고 태아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다 느낍니다. A씨의 경우처럼 아들을 낳기 위해 낙태시키는 태아들은 철저한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성별이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비교당하고 거부당하죠. 뱃속에서 비교만 당하다가 부모의 이기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영혼은 비교당하고 버려진 트라우마 때문에 생존을 위해 항상 남들과 자신의 가치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B씨의 경우처럼 단지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기형아로 우려돼서 낙태당하는 태아들도 아주 흔합니다. 부모님은 이 아이가 기형적인 외모를 갖고 태어날까봐 계속 걱정을 합니다. 그 마음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그 태아는 이미 뱃속에서 외모 콤플렉스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태아는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들과 비교당하고 있다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이 아이가 기형아일 수도 있어 라며 답을 정해놓고 낙태를 결심하죠. 이 태아 역시 뱃속에서 계속 비교만 당하다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낙태의 과정에서 부모가 이 태아를 안 좋게 비교했던 부정적인 마음이 태아들에게 부정적 감정이라는 파동 에너지를 형성시킵니다. 그 파동 에너지가 바로 영혼이죠. 그리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그 영혼 속에 비교당해서 죽임을 당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모두 보존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 태아의 영혼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운동 방향성이 사람 몸속에 머무는 겁니다. 태아는 사람 몸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 운동 방향이 그대로 사람 몸속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몸속에 있었던 애초의 목적이 엄마의 자식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한 채 90% 이상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주로 빙의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의 몸을 자기 몸처럼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인격체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흔히 말하는 빙의, 즉 국제의학계에서 포제이션이라고 진단하는 해리장애 증상은 낙태된 태아가 타인의 몸속에서 병리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 참 다양한 심리 질환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존중받지 못한 그 영혼은 절대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뱃속에서 내내 비교만 당했던 그 영혼은 항상 자기를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남보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품고 형제의 몸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아무리 스스로 결핍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항상 못난 모습부터 보여져서 우울하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아도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낮은 자존감의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아니라 당신의 부모님이 낙태한 그 영혼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이 낙태 경험이 없더라도 어떤 경우엔 조부모님이 낙태한 영혼이 당신의 부모님 안에 머물다가 당신에게 옮겨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정말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어느 한 군데 빠질 곳이 없는데도 자존감이 턱없이 낮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면 어쩌면 그 아이 안에는
당신에게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 태아가 당신의 자녀 안에 상처받은 영혼으로 함께 살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비교당하고 상처받은 그 영혼과 분리될 때 비로소 당신의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더 유익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